현관 입구부터 쓰레기로 꽉 막혀 있는 집. 사람이 살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데 일명 쓰레기 집으로 불리는 곳을 청소하는 사람들. 저희한테 의뢰해 주신 분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곤란한 상황을 저희가 이제 쉽게 저희가 해결해 드린다는 그런 생각? 버리고 비우는 일의 연속. 악취와 먼지로 인해 쉽지 않은 작업. 또 다른 특수 청소 현장에서 진행 중인 것은 가전제품 청소. 날카로운 제품들을 분해하다 보면 다치기 일쑤입니다. 이제 날카로운 핀이나 그런 이제 좀 찝혀 있는 부분들에 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전문 지식은 필수. 이곳은 성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화재 청소 현장. 집을 거의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전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 잘못 건드리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작업. 이 일 하면서 먼지 안 먹고 일 못해요. 화재는 당연히 끔댕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튀는 거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분진과 온종일 씨름하며 뜨거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들고 있는 짐들이 꽤나 묵직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가전제품 청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에어컨, 그다음에 여기 밖에 있는 세탁기 청소 이렇게 합니다. 봄이 오기 전 특히 가전제품 청소 의뢰가 많다는데요. 오늘 청소할 제품은 세탁기와 에어컨입니다. 그런데 아직 청소는 시작도 안 했는데 작업자가 굉장히 분주해 보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상태가 어떤지 이제 시운전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탈수가 가장 콩이 빨리 돌 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무슨 원인이 뭐가 있는지 일단 처음에 파악부터 하는 작업입니다. 확인이 끝나면 세탁기 본체와 세탁조를 분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탁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 속사정을 알 수 없다는군요. 밑에 부분은 조금이라도 물이 조금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곰팡이나 이제 냄새가 많이 물비린내라 하죠. 물비린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 세탁기는 청소 과정이 더 까다로워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부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구조도 조금씩 달라요. 뭐 회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좀 기본적인 이제 구조만 알면 잘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자제품은 끊임없이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 없이 작업을 하기 위해선 꾸준한 실습과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건 먼지입니다. 이런 거나 이 제품은 2년 전에 청소한 제품인데 그 사이 다시 오염물질이 생겼습니다. 이런 게 장난 아니에요. 부품 사이사이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청소 전 먼저 할 일이 있다는데요. 바로 보양 작업입니다. 부품 분해된 것을 이제 화장실로 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다 세척을 할 거예요. 기존에 있던 물건들에 뭐 이물질이 튀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버링 테이프를 쳐서 이물질이 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세탁기는 물때와 곰팡이가 엉켜있는 경우가 많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부품에 세제를 뿌려 일일이 손으로 깨끗하게 닦아내야 한다네요. 세제가 이제 완벽하게 녹지가 않아가지고 분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곳에 이제 다 박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박혀 있다 보면 그런 거 빼내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작업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늘어나죠. 구석구석 문질러 닦는 지리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1시간이 훌쩍 넘는 고된 세척 작업이 끝나면 또 기다리는 작업이 있는데요. 조립입니다. 세탁기는 해체하는 것보다 다시 조립하기가 훨씬 까다롭다고 하네요. 다른 거 먼저 끼고
다른 거 껴버리게 되면 다시 다 분해해서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간혹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탁기 청소를 하다 보면 가끔 난처한 순간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딱하면 욕심이 쏙 들어갑니다. 하다 보면 여기 밑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최악이네. 최악입니다. 큰일 납니다. 물론 세탁기 들어서 찾을 수는 있는데 이제 세탁기도 무겁다 보니까 드는 것도 힘듭니다. 세탁기 하나에도 나사가 대략 3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모두 제 위치에 정확하게 넣어 조립하기 위해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에헤이 저런 말이 씨가 된 것 같은데요. 부품 하나가 세탁기 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꺼내는 게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도 무사히 청소가 끝났습니다. 이제 조립 다 하면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합니다. 똑같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좀 뭔가 어디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 조립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소음 없이 잘 돌아가는 걸 보니 조립까지 완벽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소할 가전제품은 에어컨인데요. 에어컨 역시 청소의 시작은 분해부터입니다. 특히 에어컨은 내부에 촘촘한 홈이 많아 이곳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냉각핀이 이제 냉매 가스로 인해서 여기에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이제 냉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건조시켜 주거나 말려주지 않으면 곰팡이들이 많이 끼게 됩니다. 에어컨 청소를 할 땐 주변에 오염 물질이 튀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틈 사이에 끼어 있는 곰팡이와 먼지를 빼려면 어쩔 수 없이 고압 세척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압 세척기다 보니까 많이 튀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 뒤에도 이제 드레인이 연결돼 있어서 걸로 물이 많이 나오면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쏘고 확인하고 해줘야 됩니다. 에어컨 안에 오염 물질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가 드레인인데 냄새 나는 원인이 가장 많이 나는 게 드레인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곰팡이가 가장 많이 생기고 냄새도 여기서 올라타고 나오는 냄새가 가장 많습니다. 주원인입니다. 가전제품 중에 세탁기와 에어컨은 물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필 위험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청소 의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제 매번 모델이 다 다르고 브랜드마다 이제 만든 구조가 다 달라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정리해 물 세척에 들어가는데요. 세척 작업 중에도 부품이 손상되지 않게 섬세하고 꼼꼼하게 작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님들이 소음 때문에 이제 문 닫고 해달라 이러면 뜨거운 물을 쓰다 보면 이제 연기가 많이 나고 또 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작업이 좀 힘들더라고요. 실수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 세밀히 점검하면서 조립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자의 손과 팔 이곳저곳에 상처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 날카로운 핀이나 그런 이제 좀 찝혀 있는 부분들에 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긁히고 피도 많이 나고. 가전제품 청소는 단순해 보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손이 참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조립 후엔 사용에 불편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 집이 아니더라도 더러워졌던 게 깨끗해지다 보니까 청소하고 나면 마음속으로 엄청 뿌듯합니다. 두 번째 특수 청소 현장을 찾아 도착한 곳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작업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쓰레기 더미들. 크기 23제곱미터의 원룸에 방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인이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셔서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리를 못 하시는 상황이라서 이제 본인의 힘으로 이제 치우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한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 집을 치우는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최대한 깔끔하게 시간 제한 없고요. 옷 신발만 따로 분류해서 흰 봉투에 담고, 이 이불 매트리스 등은 폐기랍니다. 청소의 시작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버릴 물건과 남겨놓을 물건을 분류하는 작업부터입니다. 워낙 쓰레기가 많다 보니 그 안에서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옷이 진짜 많네요. 버리실 거냐고 한번 좀 물어봐야 돼서. 안 버린다고 했는데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네. 안에 또 옷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아마 그 자신의 물건들을 이렇게 병적으로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그 조금 이렇게 애착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건을 쌓아놓는 경향이 있어요. 쓰레기 집의 80% 이상은 1인 가구라는데요. 우울증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것조차 힘든 사람부터 저장 강박증으로 물건을 집에 쌓아두는 사람까지 원인은 다양합니다. 사과문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쓰레기 산의 부피를 줄이는 작업. 이불과 종이 상자 등 부피가 큰 쓰레기들을 모은 후에 바닥에 남은 잔 쓰레기들을 쓸어 담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뜻밖의 물건을 발견하기도 한다는데요. 반지. 저는 이런 귀중품 같은 거. 뭔지 가는데? 몰라요, 저도. 확인해서 뭐가 있네요. 시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사실 자기 집이 이제 이렇게 좀 짐이 많아지고 이제 쓰레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내가 귀중한 걸 어디다 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귀중품은 따로 정리해서 주인에게 전달합니다. 버려도 끝이 없는 쓰레기. 그야말로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오, 냄새. 집안에 방치된 채 역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 쓰레기. 이런 냄새가 가뜩이나 어려운 작업을 더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국물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진짜 냄새가 심해요. 영수증의 주문 날짜로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 심지어 3, 4년 전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전등 같은 데 보면은 벌레 흔적들이 있다는 거를. 벌레는 비단 전등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곳곳에서 속출하는 벌레의 사체들 모두 초파리입니다. 보시면 이제 정면부터 약간 벌레 흔적들이 있죠. 이거 다 벌레 시체거든요. 표면에 붙어있는 것은 초파리의 알입니다. 이번엔 냉장고를 여는 작업자. 이런데 벌레가 이렇게. 이 다 벌레예요? 네네, 그렇죠. 이거 다 벌레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는 곰팡이 핀 음료와 각종 음식들. 유통기한은 편의점 음식이라 21년 7월 5일까지 되는데 아마 2년이 그렇죠. 2년 전 보시면은 냉장고 부품에 또 이 안에 모터가 들어있는 공조기나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부에 이제 벌레가 먹기 시작하면 여기가 검습니다. 그러면 이 냉장고는 폐기를 해야 돼요. 냉장고는 청소하기 까다로운 구역 중 하나입니다. 언제 샀는지 알 수 없는 음식들. 냉장고 문을 열면 악취 때문에 숨을 쉬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근데 PD님 기침 많이 하시죠? 처음에는 저도 조금 벌레나 뭔가 오염 물질에 대한 조금 혐오감 때문에 절망스러웠죠. 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비워내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방과 주방의 1차 청소를 끝낸 후 욕실 청소에 들어가는데요. 곳곳에 장시간 손보지 않고 방치한 채 살았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물 낀 흔적이 없거든요. 물이 말라버렸을 정도로 아마
좀 쉬지 못하고 마음이 안 좋죠. 일단은 집에 돌아왔을 때 조금 편히 쉬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쾌적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고 힘들지 않았었을까. 청소가 끝나고 주인이 돌아와 편안하게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고장난 전등도 교체합니다. 큼직한 쓰레기를 정리하고 바닥에 자잘한 물건들을 담는 것까지 쓰레기를 걷어내는 작업만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오늘 나온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될까요? 1000리터 정도. 이 정도 1000리터요? 아니 이 정도면 더 되죠 훨씬. 쓰레기를 밖으로 배출한 후 작업자들이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썩은 음식들 냄새 날 때 내 건강이 나빠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힘들지만 이제 자기의 적성에 맞고 또 보람을 느낀다면은 저는 뭐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 자기가 좋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큰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끝나면 세부 청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어컨과 벽지 상태가 심각해 보이네요. 곰팡이도 이제 좀 심각해지고 이 부분은 복원을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은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뜨거운 스팀으로 녹물이 흘러내린 벽지를 불려줍니다. 곰팡이도 같은 방법으로 일일이 지워야 합니다. 물기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벽지가 찢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벽지 저희가 해드려야죠. 벽지에 손상을 주지 않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팀을 쏴준 후 닦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하며 곰팡이와 녹물을 지워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워주면. 이번엔 작업자가 다양한 제품을 섞어 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약품을 저희가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좀 요속이나 뭐 이런 오염된 부분을 제거하려고 약품을 분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에 들어가면 묵은 때 제거가 쉽지 않아 소독과 세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제를 도포한 후 본격적인 욕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오염도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쓰레기와 오물이 달라붙은 바닥은 일일이 긁어서 벗겨내야 합니다. 역한 냄새로 인해 작업하는 것이 힘들지만 묵묵히 내 집처럼 꼼꼼하게 청소를 합니다. 쉽지 않았던 욕실 청소도 마무리됐습니다. 아침에 시작한 작업이 저녁이 돼서야 끝이 보이는데요. 장장 8시간이 걸렸습니다. 오, 깨끗하다. 어때요?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냥 만족스럽고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 일이. 네. 깨끗해지고 이제 거울 같은 가구들을 보면 해냈네, 오늘도 기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제와 섞은 물을 뿌려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방과 주방, 녹물이 흘러내린 벽, 더러웠던 화장실까지 모두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네, 고객님. 지금 이제 최대한 조금 깨끗이 청소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개면연인데 이제 새로운 해잖아요. 저 힘내시고 조금. 네. 집이 변한 만큼 의뢰인의 삶도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쪽지를 남깁니다. 새해에는 이제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조금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해낸 것 같아서. 네. 서울의 한 주택가. 이곳에서 또 다른 특수 청소가 준비 중입니다. 직원들이 방진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인이 사망하신 현장이신데 저희가 유품을 정리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진행될 특수 청소는 고독사 현장입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돼 걱정이 된 건물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리돼 있지 않은 집안. 혈흔도 바닥에 엉겨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일회용 이제 밥이나 아니면 라면 이런 걸 주로 드시는, 여기도 보시면 라면도 많이 있고, 이제 혼자 사시다 보니까 이런 거를 편하게 이제 제대로 끼니를 못 챙겨 드시고 대부분 일회용 밥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령 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5, 60대 중장년층 남성의 비율이 특히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성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가정 이 상태나 아니면 환경들이 안 좋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안 좋죠. 작업자들은 청소에 들어가기 전 묵념으로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청소를 준비합니다. 고독사 현장은 보통 악취가 심해 냄새 제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때문에 먼저 공기 중에 냄새 제거하는 약품을 뿌리는 것이 청소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냄새로 인해서 2차적인 피해가 이제 윗집이나 그 이웃 세대로 환기관이나 이런 하수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히 조금 더 신경 써서 뿌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시작하는 작업자. 그런데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서류를 고지서나 서류 등에서 중요한 물건이 있을 수 있어서, 왜냐면은 이제 여기에 상속이나 아니면은 채무 문제가 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독사의 유품 정리는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분류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중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유족한테 전달해주지 않으면 혹시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고인이 가지고 있던 금품이나 통장들은 따로 정리해 유족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고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 저희가 알고 싶지 않아도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유품 정리가 끝나면 오물이 떨어져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양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작업자들이 버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데 천장 이거 박스는 장롱 쪽에 이렇게 조금 그 귀중품을 좀 숨겨놓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이제 뭐 중요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꼼꼼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좀 챙겨드리는 편입니다. 이런 쓰레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업자가 장판을 걷어냅니다. 이번엔 벽지도 뜯어내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왜 걷어내는 걸까요? 이제 종이 재질이다 보니 이제 냄새나 약간 냄새가 이제 스며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며들기 쉬운 목재나 벽지 부분을 제거를 해주는 게 필수적입니다. 다시 한번 약품을 뿌려 냄새를 확실하게 제거해 줍니다. 이제 고독사 하신 분의 이제 냄새, 악취나 냄새들은 사실 없애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흔적을 지우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고요. 청소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방진복을 입는 것도 옷의 냄새가 훼손되어 그만큼
고독사 청소에서 냄새를 없애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소독과 장판 벽지 제거까지 모두 끝나 청소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냄새 측정기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정상복입니다. 코에 대한 기억이 되게 오래간대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자주 느끼곤 하시는데 이런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조금 보여드리면 조금 안정을 조금 찾으십니다. 청소를 의뢰했던 집주인이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냄새 맡아보세요. 청소 후 집의 상태와 냄새를 확인합니다. 심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집주인분께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조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네. 우선 시간을 좀 네네네. 두고 뭐 이제 필요하신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냄새 자체가 높게 안 나와서. 좀 고맙고 미안하고 진짜 그래요. 제가 갑작스럽게 이 당해서 좀 답답했었는데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그래 이제 도와주셔 갖고 많이 고맙네요. 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무사히 현장 정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좀 안타깝고 되게 유감이지만 또 이렇게 집주인분은 또 이렇게 저한테 이제 감동을 받고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뿌듯하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마지막 특수 청소는 화재 현장입니다. 5층짜리 다가구 주택 한 곳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여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대요. 아, 다행이네요. 있었으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저 뒤에 문 보면은 소방서에서 빠로로 제껴갖고 따고 들었지. 찌그러진 문을 보니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이 보이는 듯합니다. 벽은 물론 집안에 있는 집기들까지 크기 82제곱미터의 빌라 전체가 완전히 전소된 상태입니다. 여기가 바라지거든요. 입구가 실 바라는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쪽을 타고 쭉 안까지 퍼진 거거든요. 이제 전소가 되고 난 다음에야 다른 주민분들께서 이제 신고를 해주셔서 이제 진화가 된 경우입니다. 전소는 보통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된 것을 말합니다. 바닥은 밑에까지 다 드러내는 거야. 바다, 예. 기존에 옛날에 이게 30년 된 주택이다 보니까 그 누수가 있어요. 그 강간 다 드러내고 방통 다시 칠 거거든요. 안에 전선관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립관이 녹았어요. 열 때문에 갖고 선이 들어가지가 않아. 기존 CD가. 그래서 이 벽을 다 깐다는 게 아니라 그걸 요 라인만 커팅한다는 거야. 요 부분하고 여기 여기는 어차피 안 해도 요 네 군데만 라인을 좀 커팅을 해야 될 것 같아. 불이 너무 많이 저기 물 먹어갖고 지금 폐기할 물건들은 미리 한쪽에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안 해요. 가져갔더니 나도 다 해봤지. 그래? 그랬더니 끄실먹거린 거는 안 돼. 화재가 난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피해가 있고 어떤 부분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 맞게끔 철거를 한 후에 이제 살려서 청소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청소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재사용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복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청소는 보통 철거, 청소, 복원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탔잖아요. 검정색이 빛을 흡수를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것들만 철거들만 진행을 해서 다 뜯어내기만 해도 집이 다시 밝아지거든요. 화재 청소 중 가장 고된 작업인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불에 타 붕괴의 위험이 높고 분진도 어마어마하게 날립니다. 이 일하면서 먼지 안 먹고 일 못해요. 제일 먼지가 많은 게 이 철거 일이에요. 화재는 당연히 껌댕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싫은 거죠. 철거와 동시에 다른 쪽에선 창틀에서 의자까지
각종 집기들의 정리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거 소파 들지도 못해. 소파가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 타버려 밖으로 배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타버린 물건은 살짝 잡기만 해도 부서져 내리기 때문에 정리가 까다롭습니다. 이거 문짝 띄어야 되지. 문짝 띄어야 돼. 겉으로 봐선 그릇만 묻은 것 같은데 폐기를 해야 한다네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각기 쪽 들어가는 컴프레셔 같은 데들 끄름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도 이제 재사용이 어렵거나 고장 나거나 또 가열되면 또 화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도 있지만 탄 냄새가 물건에 배해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건을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냉장고는 배출이 용이하게 문을 떼서 이동합니다. 그 시각 집 앞엔 사다리차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처럼 고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엔 쓰레기 배출은 사다리차를 이용합니다. 좀 더 밀어요. 됐어요. 그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으라고. 조금 더 밀으라고 돼. 그렇지, 그렇게 잡고 밀으라고. 대형 가전제품들과 부피가 큰 가구가 많아 운반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사실 철거 첫날은 이렇게 무거운 폐기물들을 밖으로 빼는 작업만 온종일 해야 합니다. 못 떼는 데는 이제 인력으로 사람들이 하나씩 짊어서 계단을 타가지고 내려와야죠. 그럼 여긴 좀 괜찮은 편인 거네요. 그렇죠. 일단 사다리가 되면은 괜찮은 거죠. 화재로 천장이 모두 타버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낼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입니다. 화재 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천장 부분들이 다 철거가 되어 있어야 청소를 또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를 다 끝내더라도 집안에서 이제 끓음 냄새라든가 불의 냄새들이 날 수가 있어서 전체 철거를 하고 이제 화재 건식 청소를 진행을 합니다. 천장을 나중에 청소하면 바닥으로 분진이 떨어져 2차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행합니다. 사실 화재 청소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 천장 철거인데요. 쉴 새 없이 천장 구조물이 쏟아져 내려 위험하기도 하고 엄청난 분진이 함께 떨어져 눈을 뜨고 있기도 힘이 듭니다. 그가죠. 안 잡수세요? 얘네들이 많이 들어가요. 얘네들가 따로.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천장 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번엔 바로 바닥 철거에 들어갑니다. 차감기로 표면을 잘라낸 후 일일이 손으로 걷어내야 합니다. 바닥에요, 화재로 인해서 온수배관이 터져가지고 이제 바닥 엑셀이나 이런 바닥 배관까지 전체 교체를 하려고 바닥을 전체 철거하고 있습니다. 화재 청소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계절이 요즘 같은 겨울인데요. 1년 중 3분의 2 이상이 11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들어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들어간 것 같고 그런데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밑에서 들어가지고 저거 하는 아무래도 수도 배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 들어오는 라인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 들어온다고? 지금 터지면 공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조심히 바닥 철거를 할 때 항상 체크할 것들 체크하고요. 철거를 해야지만 또 2차적으로 또 문제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바닥을 걷어낸 후 보일러 배관을 모두 제거해 줍니다. 이게 화재 한 번 나면은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집을 거의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집기를 정리해 밖으로 배출하고 천장과 바닥을 철거하는 것까지 꼬박 4일이 걸리는 고된 작업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바닥이 깨끗해졌습니다. 이번엔 작업자가 벽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여기 전선 라인이 불 때문에 녹아 있어서요. 이제 그 선을 넣기가 힘들어가지고 벽을 다 커팅을 하고 부신 다음에 다시 관을 전기선이나 그 전선을 다시 이제 넣을 생각입니다. 연삭기로 벽의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 중인데요. 정말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화재 현장 청소가 고된 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빈김 때문입니다. 이제 전선이 보입니다. 전기 따지고 사용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안에서 뭐 녹거나 했을 때 전기선이 저희가 넣을 때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 때문에 피해가 있는 거다 보니까 경우의 수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일반 인테리어들은 천장만 걷어내거나 도배만 한다고 하면 저희는 석고보드나 천장에 있는 목상까지도 다 철거를 하고 이제 뭐 도배도 하고 석고보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드디어 고된 철거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화재 청소 작업이 시작됩니다. 화재 청소를 진행을 하지 않다 보면 나중에 이 위에 도배를 했을 때도 도배가 색깔이 좀 검정색으로 끓음이 나올 수가 있고요. 냄새에 대한 부분들도 제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추후에 인테리어가 들어왔을 때도 냄새가 안 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야말로 새카맣게 탔습니다. 연삭기로 벽면의 그을음을 갈아내는 작업. 심한 그을음은 웬만한 세제로도 벗겨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아예 벽의 일부를 갈아서 그을음과 함께 냄새를 제거하는 겁니다. 팀장님, 여기서 벽지 좀 한번 싹 해주세요. 뿌려요? 네. 뿌리고 벽지 스크래퍼로 싹 긁어주세요. 1차 벽지 제거 작업을 했더라도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다시 긁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물을 뿌려 벽지를 불린 후에 글개를 이용해 하나하나 벗겨내야 하는데요. 조금 하다 보면 팔이 저릴 정도로 힘이 듭니다. 하다 보니까 잘 안 떼져요. 그래도 벽지 제거가 끝나고 그을음 제거 작업이 재개됩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 온몸이 재로 덮였습니다. 이거 써도 틈새 같은 데로 들어옵니다. 얘네들이 다 들어오긴 합니다. 이게 폐 같은 데나 뭐 기관지, 눈도 가끔은 다루기도 나고 알레르기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거의 집에 가면 샤워 한 2번, 3번 해요. 그래야 먼지가 좀 이렇게 다 없어지는 느낌이 나고요. 호진아! 햄버거 먹고 하자! 즉석에서 간이 식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작업을 할 땐 식당에 가는 것보다 배달 음식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손에 묻었으니까 감자튀김은 각자 네 알아서 드십시오. 씻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러고 가면은 조금 이제 구석 이런 데 앉기도 하고 그럽니다. 눈치 보여서. 자 맛있게 하십시오. 자 맛있게 드십시오. 공색한 간이 식탁에 모여 먹는 간단한 식사지만 고된 노동 후 먹는 음식은 정말 꿀맛입니다. 냄새가 훅 올라오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매운 냄새도 오고 집 가면은 막 까만 것도 계속 나오고 씻으면은 같이 제가 직접 하는 것들도 있고 하면은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네, 그런 감정이 좀 많이 있죠. 일단은 다 탄 집을 복원하는 점에서 너무 뿌듯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일은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벽면에 그을음을 지운 후 작업자가 갑자기 청소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벽면 사이사이에 청소기에 흡입구를 바싹 붙이고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틈새를 이렇게 뭐 블라인딩 할 수가 없어가지고 최소한으로 청소기로라도 청소를 좀 해주어야 나중에 끄름이 최소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까맣게 타서 거름으로 가득했던 벽이 말끔해졌습니다. 이번엔 작업자들이 색깔도 고운 분홍색 고무장갑을 끼고 테이프로 칭칭 감아 입구를 동여맵니다.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어요. 근데 그런 거 들어올까봐 테이핑으로 최대한 안 들어오게. 점점이 맺혀 있는 것이 화재의 흔적들인데요. 닦아주지 않으면 냄새가 계속 난다는군요. 여러 가지 세제를 혼합해 만든 거름 제거 전용 세제를 걸레에 묻혀 깨끗하게 닦아내는데요. 천장을 계속 올려다보면서 작업을 해야 해서 목이 몹시 아프다고 하네요. 천장 작업할 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마를 갖다 놓고 옮겨야 되고 항상 이런 불편한 곳에서 항상 일한다고 보면 되죠. 화재 청소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야말로 모두 수작업과 반복 작업의 연속입니다. 네, 화재 이제 분진 같은 것들을 약품으로 발라서 지운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쪽에 부러지면서 남아지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닦아내는 작업이에요. 물로 닦는 게. 세제로 닦은 후에 다시 물걸레질을 해줘야 깨끗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작업입니다. 이게 약품이랑 물이랑 섞어요. 물걸레로 닦아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화재 분진이 많이 나와요. 화마의 흔적이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선명한데요. 이제부터는 외벽 청소를 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물을 한번 뿌려주는 거거든요. 뿌려주는 이유는 얘네들도 끄름 때를 불린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우선 물을 뿌려줘요. 고압의 물 분사기를 이용해 거름을 1차로 벗겨냅니다. 다음엔 천장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데요. 거름 제거 전용 세제를 듬뿍 묻힌 걸레를 힘을 줘서 눌러가며 닦아줘야 합니다. 안에 이제 열기로 인해서 끄름이 아예 흡착이 돼가지고 2번, 3번까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삭기로 갈아낼 수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닦아줘야 화재로 생긴 거름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물줄기가 지날 때마다 조금씩 거름이 벗겨져 나갑니다. 끄름이나 분진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추후에도 바람에 날려서 뭐 고객이 살거나 다른 분들이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묻어날 수도 있고 또 냄새도 계속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체크하고 청소를 해야지만 완벽한 청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화재의 흔적이 남아있던 잿빛 현장이 여러 명의 작업자가 노력한 일주일간의 청소를 통해 완전히 깨끗하게 탈바꿈했습니다. 청소가 끝난 후엔 냄새 제거와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화재 청소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먼저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지 않게 창문을 밀폐합니다. 아무래도 오존 세균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 있는 공기들을 좀 밀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들이 너무 순환이 잘 돼버리면 살균 소독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아직 잔존 중인 냄새까지 제거해주면 청소가 끝이 납니다. 큰 일을 겪으셨잖아요. 아무래도 화재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입으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깨끗하게 공간을 바꿔드리고 그 공간 안에서 좀 행복하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 겪지 않으시게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